속이 편해야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조금만 과식하면 체하고 신물까지 올라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날로 인기가 높아져 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명 소화도우미 효소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효소는 현재 네이버 식품 인기 검색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효소는 20대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30대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30대에서 60대 분들이 효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돌을 씹어 먹을 정도로 소화를 잘했었는데 나이가 드니 소화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죠? 실제 노인의 몸속에 있는 효소의 수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수의 1%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람의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힘은 젊은 사람보다 30배나 약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지속적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 탐구하는 기능의학 관점에서도 효소에 대한 꽤나 흥미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나이가 들어 소화력 자체가 떨어지면 첫째,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 큰 덩어리의 음식이 이물질로 오인돼서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화효소는 웬만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이제 그 인기가 이해되시죠? 제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최근 가게에서 뵐 때마다 부쩍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효소를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고 익히 들어서 찾아봤는데 저조차도 어떤 효소가 좋은 효소인지 몰라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효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효소의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총 3가지의 기준을 정리했고 이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 반찬가게 어르신께 하나 선물해 드렸더니 정말 속이 편해져서 이제는 오는 손님마다 하나씩 나눠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뉴스가 선정한 효소 선택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역가수치는 효소의 함량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양의 효소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같은 가격, 같은 양이라면 역가수치가 높은 것이 좋겠죠. 한국인의 주식에 가장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의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이렇게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30만 이상의 역가수치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효소는 높은 온도와 산성물질에 노출되면 쉽게 활성도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소화기관은 38도에 달하는 고온이자 위산 등의 강한 산성물질까지 내뿜죠. 그만큼 효소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입니다. 아무리 역가수치가 높은 효소 제품을 섭취했다 해도 소화 활동이 필요한 위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활성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효소 관련 학술지에서도 효소가 소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효소가 장까지 갈 수 있도록 효소의 안전성을 높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시사한 만큼 효소의 섭취 안전성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중엔 효소가 워낙 많다 보니 식품 유형에 기타 가공품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효소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효소는 반드시 효소식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효소식품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정식적인 효소식품의 생산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기 때문이죠. 유산균은 장에서 서식해야 이로운 것 아시죠? 그래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도록 유산균을 코팅하거나 캡슐에 넣어서 섭취하는 제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효소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과산에 약한 효소를 장까지 최대한 많이 보내기 위해 효소를 보호막으로 감싸는 특허 기술을 가진 효소의 섭취 안전성을 높인 제품을 드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효소를 코팅해서 섭취 안전성을 높인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누리 약국으로 유명한 온누리 HNC에서 출시한 MT자임 Q 효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 식당용, 육류 식당용의 역가 수치 모두 70만, 40만으로 고함량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일반 배양액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해수를 미생물 배양액으로 해 효소를 추출한 것이 특징인데요. 왼쪽의 이미지가 원래 효소의 형태를 본딴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용암해수로 생산됐을 때 미네랄 성분이 효소 주변을 둘러싼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기술로 추출하게 되면 효소가 미네랄로 감싸진 모습으로 생산돼서 열과산의 내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MT자임이 함유된 아밀라아제의 경우 산도의 내성을 가진 정도를 측정한 실험에서는 대조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담즙산의 내성을 가진 정도를 측정한 실험에서는 약 7배, 온도에 대한 내성을 가진 정도를 측정한 실험에서는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조군 대비 효소의 섭취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표기에 효소 식품이라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고요. 정식적인 효소 식품의 생산 절차를 겪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부합하는 제품이 바로 MT자임 Q라는 것이죠. 특히나 장까지 많이 도달하도록 코팅 요소로 개발된 MT자임은요. 국내 약국 체인인 온누리 약국을 운영하는 온누리 스토어에서 출시되었다고 하니 더욱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 MT자임을 검색하시면 실제로 좋은 후기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섭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공식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화불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 소화력이 약해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